자,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심화 29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29번은 부빙사 바로 나오죠. 1883년 부빙사의 특징. 부빙사는 무슨 체결로? 이거 조미수 동상 조약이죠. 이거 왜 체결됐지? 맞아요. 조선이 책 하나 맞지? 조선 책략. 이거 누가 가져왔지? 김홍집. 김홍집은 어디서 가져왔지? 일본. 뭘로? 수신사로 일본의 김홍집이 가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왔고, 이거에 의해서 조미소 동상조약이 체결됐다. 그러니까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동상조약이죠. 이 전에 무슨 조약이 있었어? 조미소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개화정책, 그 다음에 조미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조미소가 봐봐, 1882년 4월달이거든. 근데 바로 두 달 뒤에 1882년 6월달에 반란이 터지잖아. 바로 두 달 뒤에. 그러니까 조선이 꼬이잖아. 일이. 이게 뭐예요? 이모군란이었다. 어쨌든 이거 특징은 뭐예요? 특징. 통감무 설치 이거 아니고 일산늑약이죠. 아니고 이거죠. 이거는 강화도. 재정부는 이거는 1차 한일협약. 이게 일산늑약이 2차 한일협약. 자, 그 다음에 30번. 자, 강에 대한 설명.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급진계약파가 이거 쉽다. 우정국이라고도 불러요. 충국을 이제 삭제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여친족. 청나라 4대 청산을 당한 개혁정강 14조라 그랬죠. 3일 만에 실패. 일본으로 도망쳤다. 옳은 것은 집강석 이건 아니죠. 동항 얘기. 수신사 이건 아니죠. 이거 일본 얘기고. 한성조약 맞나? 물음표 두고. 박규수가 안핵사? 이건 아니죠. 이건 임술 농민 얘기고. 차별대우 이거는 이모곤란. 자, 이모곤란을 누가 막아줬지? 맞아요. 청나라가 막아줬죠. 그래서 무슨 조약? 조청성리 플러스 수립 조약이랑. 근데 이모곤란 때 이제 청나라가 막아줬는데 이모곤란의 이 반란군이 누구를 습격했어요? 별기군을 습격했지. 이모곤란이 일으킨 애들이 누구예요? 구식 군인들이잖아. 이 별기군이 싫었단 말이야. 근데 별기군을 가르친 애들이 누구였어? 일본인이야. 그래서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조약? 이때 재물포 조약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재물포 조약, 그러니까 인천이죠. 인천에서 다음에 조약이 한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답은 동산복의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간에 대한 설명. 돈덕전이 어딜까요? 떠대등 안에 지어진 유럽풍 외관의 건물. 고종 40주년.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쭉쭉쭉 넘어가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여기로 옮겼대. 어디에요? 러시아 공사관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덕수궁으로 갑니다. 덕수궁.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선포해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덕수궁 안에 돈덕정도 있고 중명전도 있고, 중명전에서는 참고로 일사늑약이 체결되는 곳이고요. 어쨌든 덕수궁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기 덕수궁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 석조전이라고 있어요. 건물이죠. 덕수궁 안에 중명전, 돈덕전, 석조전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 덕수궁에서 일어난 일을 찾으면 돼요. 자, 창경원 아니죠. 창경원은 창경궁 이야기고, 정조전이 정각의 명칭, 이거 경복궁 이야기고,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이거는 아닙니다. 창덕궁 이야기고, 서골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경희궁 이야기입니다. 1차 미소궁. 이게 석조전에서 있었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 32번 볼까요? 가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은 윤희순이라는 의병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리 출신이라고 하고요. 영상호 시해 사건, 이게 뭐죠? 을미사변이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에 반발하여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네.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해산, 이거 몇 년이죠? 1907년 정미 7조약 약에 반대한 정미의병.
이거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군대 해산. 이들이 합류했죠. 범위가 커집니다. 13도 연합. 이병이 만들어졌고, 무슨 진공작전? 서울 진공. 전 이인영이 대장이었고, 부대장이 허위. 이인영이 이제 상을 당해서 돌아가 버렸죠. 자, 답을 찾아볼까요? 고종의 해산 권고. 요거 을미의병. 민종식.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 이거 뭐죠? 이거 그잖아. 최익현 제자였던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군부에서 했던 일이잖아. 임병찬이 고종의 일지 비밀 편지 받고 했던 행동이잖아. 이거 아니고 서울 진공. 여기네요. 여기 있네요. 답은 여기 있어요. 됐나요? 참고로 최익현 아저씨 이 사람이 걸기한 건 일사회패에서 스시마섬에서 아사했어. 일단 민종식이 이끄는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했다. 이것도 일사의병이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5번. 잠깐 33번. 이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대문 정거장에서 썰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경인선 철도 노선 계획도입니다. 경인선.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철도. 경인선은 철도예요. 다시 말해서 근대 문물이죠. 그럼 우리나라 근대 문물이 언제 이렇게 도입됐느냐? 보통 근대 문물은 개항 이후에 도입됐는데, 개항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철도 같은 거, 이런 게 도입된 건 보통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이 언제냐? 대한제국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억을 떠올려봐. 언제? 고종이 아관 파천한 다음에 뭘 없애버려요? 독립협회 만들었다가 요거를 없애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죠. 덕수궁으로 나와서 내가 마음대로 해볼게 라고 해서 한 게 대한제국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게 광무개혁.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죠. 자, 대한제국은 어느 시점이냐면 1897년 10월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1910년 요 시점이야. 요 시점에 보통 근대 문물이 많이 도입돼요. 실제로 예를 들면 1899년에 전차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철도가 부설되는데 예를 들면은 경인선 1899년, 그 다음에 경부선 1905년, 그 다음에 경의선 이거는 1906년 이렇습니다. 경인선은 인천, 경부선은 부산, 경의선은 의주 이렇게 가는 게 99년, 95년, 6년 이 정도가 깔렸다. 전차는 99년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있었던 일들 적절한 거. 학도 지원병 요거는 3, 40년대죠. 금 난정권 폐지 이건 정조시대. 헛소리. 그 다음에 두모포 이거 기억나요? 두모포? 두모포 뭐지? 맞아요. 부산 두모포에서 뭐 가지고 싸웠어? 맞아요. 세금 가지고 싸웠죠. 일본 물건에다가 세금 붙이려다가 우리나라 졌지. 이게 몇 년대야? 1870년대. 그 다음에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한성사범학교 교사. 한성사범학교 이거 언제 발표된 거지? 맞아요. 가보게요. 요거 2차 때. 2차 때 이제 김홍집이 1차잖아. 그래서 1차 때 김홍집이 이것저것 하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돌아와 보니까 야, 너 뭐야? 왜 네가 마음대로 해? 얘 자르고 친일파 데리고 오잖아. 얘가 누구예요? 박영효가 이제 친일파로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나마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랬죠. 교육, 입국 조서 플러스 이때 한성사범학교. 그렇죠? 이때입니다. 1894년 11월 2차 가보게요. 이때입니다. 답은 이거죠. 알겠지? 자, 기억 시기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 다시 말해서 봐봐. 서울에서 인천 이거 몇 년이야? 결국에 경인선. 지금 물어보는 게
1890년대잖아. 1890년대에 해당하는 것 요거밖에 없다. 알겠지? 한성사범학교 1894년에 개교했으니까 해당하는 건 요 얘기밖에 없어요. 맞죠. 근우회가 뭘까요? 근우회는 요거 신간회의 자매단체 세트야. 신간회랑 세트. 신간회는 뭡니까? 1920년대 좌우,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랑 민족주의자들이랑 안 싸우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최대의 단체 만든 거잖아. 좌우 합작단체. 알겠죠? 몇 년에 만든 거예요? 신간회 자매단체가 근우회. 알겠죠? 여성단체야. 답은 그래서 5번이다. 됐나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은 미줄근 이 지역 민주운동. 자, 이 지역은 신흥무관학교 나왔죠? 신흥무관학교는 기억납니까? 간도에 있었던 학교고 서간도입니다. 자, 서간도로 간 조직은 신민회죠. 신민회 사람들이 서간도로 갔습니다. 1907년에 신민회 사람들이 서간도에 이동했고, 여기에 맞아요. 경학사를 만들고, 그다음 부민단, 경학사 금방 없어지죠. 그다음 부민단 1919년에 한족회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에 만든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였다. 원래 신흥 강습소였죠. 신흥 강습소였는데 이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여기 군부대 하나 더 있었지. 뭐 있었죠? 서로 군정서 이렇게 부대가 있었다. 그다음에 참고로, 자, 그래서 답은 1번. 참고로 권업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고요. 28 독립선언서는 도쿄에서 발표됩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은 열정이 뛰어나서 총이 없었지만 나무로 된 목총을 가지고 훈련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었던 사람들.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압박을 넣어서 금방 없어집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하와이에 있었던 군인단체. 그다음 흥사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가 만든 단체입니다. 원래 1907년에 6.1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단체인데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흥사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1912년에 안창호가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어요. 현존합니다. 미국에 아직도 현존하죠. 흥사단.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자, 35번 볼까요? 35번은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이죠. 서거한 다음에 장례식 치르는 날을 인산일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만세운동. 이때 3.1운동이죠.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장례식 때 모인 건 60만세운동. 최초의 자화합작운동이죠. 어쨌든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인데 만든 거는 이거죠.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1점 돼 있죠. 맞춰야 된다고. 알겠죠? 혹시 오답 좀 공부하면은 천도교는 뭐냐면 동학의 이름이 바뀐 거죠. 동학이 탄압을 바꿔서 이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회를 만드는데 동학 관련된 이 단체가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여기 소속된 사람이 강정환입니다. 그 다음에 성진회는 뭐냐면 광주에서 1926년 광주에서 만들어졌던 학생 항일 조직이에요. 학생 항일 조직. 성진회. 그 다음에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검거됐다. 뭔가 실패한 느낌이 나죠. 이게 60만세 운동이에요. 1926년 60만세 운동. 순종 장례식 때 그때 계획했다. 이게 결국에 좌우합작 운동이었지만 실패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이제 생소한 오답들이 많지만 봐봐. 고종 인산일 너무 쉽죠. 3.1 운동. 오케이. 가자 했을 때 답을 준다고. 알겠죠? 이런 거 맞추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밑줄근 시계 일제 정책. 토지 조사 사업. 이것도 쉽다. 쉬운 문제. 토지 조사 사업. 10년대구나. 주는 거야. 10년대 맞춰볼까요? 토지 조사 사업. 조선 태양력. 때리는 거. 알죠? 자, 신문집. 자, 이제 오답 정리하면은 신문집법은 1907년이야. 한일 병합 전이서. 그 다음에 애국반 요거는 1937년.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한국신민서사 요거는 30년대 말이죠. 알겠죠? 답을 줍니다. 그다음 참고로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30년대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경제 정책인데 남한에서는 면을 생산했고 북한에서는 양을 길러서 옷을 생산했어요. 알겠죠? 양을 길렀어. 동물 양을 길렀어요. 왜냐하면 전쟁, 옷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조선공업화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공업화. 그래서 자, 전쟁이 급해졌잖아. 그래서 이 중국에다가 이제 무기를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 공장을 어디다 졌을까? 맞아요. 북한에다가 무기 공장을 건립합니다. 남한에다가 뭐 만들었을까?
그냥 옷공장 정도 만들어요. 남한에다가는 야 남한 필요 없어. 중국이랑 멀잖아. 알겠죠? 그래서 북한은 중화학, 그다음에 남한 지역은 경공업. 일제시대 때 이렇게 발전시켜놨어요. 본인들 식민지를. 그래서 해방 이후에 누가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알겠죠? 해방 이후에 북한이 더 잘 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30년대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이건 아시죠? 산미 증식. 쌀을 증식시켰어. 자, 그 다음에 3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 자, 가는 나철 나오면 뭐죠? 단군신앙. 뭐죠 이거? 천도교가 아니고, 이것도 틀렸네. 천도교가 아니고 나철 나오면 대종교죠. 대종교. 중광단. 북간도로 갔죠. 이분들은 북간도로 갔죠. 북로군정서를 만듭니다. 북로군정서 소속 장군님 누구야? 라진. 답은 중광단을 나왔죠. 자, 오답 체크 좀 하면은 개벽, 신여성, 요거는 천도교 잡지입니다. 천도교. 그 다음에 한용운, 만해 한용운 스님 출신 이제 글 쓰는 사람이죠. 사찰령 폐지, 요거는 1926년에 일제가 시행한 거야.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요. 사찰령은 일제가 1926년에 시행한 거고, 불교 탄압, 그러니까 사찰. 불교에서 교회를 사찰이라 부르잖아. 절을 일본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어요. 한용운이. 그 다음에 박중빈은 불교의 일종인 원불교, 민족 불교죠. 불교가 일제에 협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원불교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숙은 여자 같잖아. 남자입니다. 남자고. 그 다음에 성리학자야. 조선의 마지막 성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김창숙.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성균관대를 만듭니다. 조선의 성균관을 부활시키자 뭐 이런 운동을 만들어서 성균관대를 설립해요. 김창숙. 그 다음에 파리 장서 운동은 뭐냐면 파리로 편지를 보내요. 성리학자들이 편지를 써서. 그래서 이거를 김규식한테 줍니다. 김규식이 기억나요? 신한 청년단 이끌고 이거 파리의 강화위에 찾아왔잖아. 근데 이걸 알고 독립청원서, 이 성리학자들이 독립청원서를 써서 줘요. 이게 파리 장서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복잡한 사실 진짜 쌤도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봐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봐봐, 나철, 대종교, 요 정도는 배우잖아. 중광단 배운다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배운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거 몰라도 찾을 수 있어요. 요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알겠죠? 할 수 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가, 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자, 요거는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세 협정. 순서는 가나다 1번, 답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체크를 해보면 순서 이거죠. 봉오동 전투 상산이 됐죠. 일본에 열받았어요. 간도 쓸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어디에서? 밀산부라는 곳에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자유시로 갔다가 참변을 가보죠. 다시 돌아와요. 만주로. 그래서 3부를 만들고, 3부 이름 뭐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참정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5년쯤에 이렇게 성립되니까 일본 애들이 아직도 독립운동가들이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미스의 협정을 체결하죠. 25년의 일입니다. 자, 25년에 미스의 협정이 체결되고 독립군들이 또 탄압받으니까 이 두 개로 또 쪼개져요. 하나가 북쪽에 있었던, 이 북만주예요. 북쪽에 있었던 혁신노예, 이게 남쪽에 있었던 국민부입니다. 자, 북쪽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 독립군, 이제 사회주의 좀 싫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혁명군. 어쨌든 답은 1번. 39번은 야, 이거는 진짜 3점이죠. 3점. 이거는 진짜 약간 틀리라고 내놓은 건데, 사실 이 아리랑 아라리오, 이거는 나운규의 아리랑이란 영화 26년에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에 실린 노래예요.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운규가 작곡한 거야. 나운규라는 이 영화 배우이자 감독. 이렇게 생겼죠. 배우할 때의 모습이고 감독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리랑 때 공연 모습이래. 강렬하죠. 근데 이 사람 대단한 게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알겠죠? 아리랑 자체가 우리 민족의 한을 나타낸 노래잖아요. 그렇죠? 26년이에요. 20년대 이야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년대를 찾으면 된다. 관민공동, 이건 아닌 거 알죠? 관민공동, 이거 1800년대 이야기야. 독립협회. 이거 땡. 교육 입국조서, 이것도 확실해. 1800년대, 이거 1894년 2차 가보기역 때 이야기죠. 땡. 원각사, 은세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전차개통, 이거 안다고, 맞지? 1899년 전차개통, 이거 알죠? 땡. 카프 몰라. 이제 둘 중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은색이라는 거는 누가 쓴 소설이냐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인직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인직은 친일파 소설가입니다. 신경향 소설. 그래서 혈의 누, 은색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망할 때죠. 구한 말이죠. 우리나라 망할 때 친일 소설을 쓴 거예요. 친일 소설. 일본의 입맛에 맞게 씁니다. 친일 소설. 그러니까 뭐 황제폐하가 우리 조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너네 의병들은 왜 그러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의병들이 잡아가 주인공을.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황당하지. 어쨌든 이게 1908년. 아니야, 답은. 원각사는 그때 당시 최고의 공연장이야, 공연장. 그 다음에 카프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줄임말. 한국사회주의 문인협회 줄임말이고, 요거는 3.1운동 실패한 다음에 19년이죠. 우리나라의 이 비관적인, 우리나라 이 문인들, 예술인들의 비관적인 감정이 낭만주의라는 이름으로 아시죠? 이거 유럽에서도 이랬잖아. 똑같잖아. 혁명 실패하고 나서 비관적인 감정이 낭만주의로 나타났잖아. 기억나죠? 이걸 비판한 사람들이야. 야, 이러지 좀 말자. 알겠죠? 현실주의적으로, 사실주의적으로 가자. 이게 카프야. 카프. 1925년에 결성된 무임입니다. 답은 이거죠. 대박이다, 그렇죠? 알겠지?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미술촌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 이 시기가 언제냐면 국민학교의 수업 장면. 중일전쟁 이후 일제. 중일전쟁 37년.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교육. 오케이. 중일전쟁은 37년 이후면은 30년대 후반이구나. 민족 말살통치구나. 전쟁 동원하기 위해서 요 정책 했을 때. 오케이. 가자. 갑시다. 옳은 것은 너무 쉽다. 자, 틀린 거 찾으면 돼요. 소거법 쓰는 거야. 회사령 이거 아니죠. 1910년대. 시한유지법 25년 확실하죠. 시한유지법. 헌병경찰 뜻이지 10년대. 경성제국대학 24년 확실하죠. 이 다 지우면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답이야. 이건 뭐냐면 조선 사상범 예방 부분령. 이건 뭐냐면 1941년에 만들었던 법이에요. 무시무시한 법인데 생각만으로 구속 가능한 거야. 예방 부금이에요. 예방. 야,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지? 너를 예방적으로 구금하겠다. 이거야. 행동하지 않아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가두는 거야. 알겠죠? 예측하는 거, 예측 가두기. 답은 5번.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이건 사실 잘 안 다루거든? 잘 안 다루어.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러니까 1점 해놨지. 쉬우니까. 이런 거 맞추면 된다고. 알겠죠? 지금 벌써 맞출 수 있는 게 4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줄은 나에 대한 설명. 이것도 어렵죠. 동제사에 참여했어. 동제사 뭐야? 대동단결 선언. 뭐야 이거?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을 창당. 이거 뭐지? 이건 배우긴 했어요. 이거는 임시정부 정당이에요. 정부에 소속된 정당.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임시정부 정당이거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당연하지. 임시정부 정당이니까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만들었겠지. 이것도 사실 살짝 배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만들 때 요거대로 만들자 해서 요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조소왕이야. 조소왕. 그럼 답을 조소왕 찾으면 되고, 근데 이름이 안 나와. 답은 5번이에요. 조소왕이 주장한 게 뭡니까? 조소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조소왕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다면, 건국한다면 정치, 경제, 교육에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삼균주의를 주장했죠. 충칭이 있을 때, 시골에 가 있을 때. 알겠죠? 41년에 발표합니다. 이게 삼균주의. 됐나요?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어려워요. 동제사, 대동단결 선언, 이건 잘 안 다루거든. 한국 독립당, 그냥 당만 알려줘요.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이게 힌트야. 생긴 거를 비슷하게 해놨어. 이거 보시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게 힌트예요. 웃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오답 정리할게요. 자, 조선혁명선언 이거 배웠죠? 조선혁명선언 1923년입니다. 1923년 위열단을 위해서 만들었죠. 위열단을 위해서 만든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썼어요? 신채호.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브레인이죠. 브레인이고 역사가이기도 했고, 이분이 젊었을 때 이런 거 썼어요. 나라 망하기 전에 야,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삼걸, 이태리 건국의 삼걸, 카보르, 가리발디, 마치니 이런 영웅이 나와야 된다. 이순신 같은 영웅이 나와야 된다. 을지문덕 같은 영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소설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젊은 시절에 이런 거 썼고, 그다음에 독사신론. 나는 이렇게 신론, 새로운 이야기,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야기, 이런 글도 쓰고, 조선상구사,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서 역사책도 쓰고, 조선사 연구촉.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쓰죠.
역사는 아와 기아의 투쟁. 그러니까 나와 타자의 투쟁이다. 역사란 나와 다른 이들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진채구란 사람이. 알겠죠? 그럼 진채구는 이렇게 이제 강렬한 삶을 사시다가 이승만을 되게 싫어하다가 1936년에 돌아가십니다. 뭐 이런 지식을 막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거는 박은식이라는 분이 쓰거든요.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 유교 구신론이라고, 이게 1909년에 발표해요. 이거 왜 썼냐면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에 책을 내잖아. 답답한 거야. 그래서 유교 구신론, 야 유교 썩 빠졌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 유교를 비판하는 글을 쓴 거야. 그리고 어쨌든 독립운동이 뛰어들어서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25년에 사망하시고, 박은식. 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에 대한 글을 썼죠. 그 다음에 극동인민대표회의, 이거에 의장단으로 선출된 사람 김규식, 여운형. 그 다음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확인다. 고종의 특사, 이건 1907년에 간 거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어쨌든 답은 5번.